7년 만에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이 현재 판문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제의로 열린 이번 만남,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네, 이번엔 남북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실장 출신의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 그리고 남북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문성목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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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만입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이 되는데 특히 주목할 부분은 북한이 먼저 제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 제의한 배경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김정은이 유일적 지배체제를 힘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2012년도 4월 달에 김일성 사망 100주년 행사 때 뭐라고 북한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냐면 내가 지배자가 되면 사회주의적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회주의적 부귀영화는 고사하고 이제 배도 거의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이행하려면은 뭔가 외부적인 지원이 없으면은 그걸 이행할 수가 없죠. 예. 더군다나 현재 이거 북한 체제를 통치하기 위해서 1년에 20명 이상 공개 채용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장성택 사건을 벌여가지고 현재 뭐 1만 명 정도로 현재 이렇게 조사를 하고 5천 명 정도를 뭐 이렇게 정치범 수용소나 뭐 교화소로 보낸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포만 가지고 북한을 통치할 수는 없고 뭔가 이제 주민들한테 뭔가 엿을 그러니까 그 당근을 좀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당근을 얻으려면 남한하고 관계 개선을 하는 게 가장 지름길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우리하고 합의를 한 게 2월 5일 날 이산상복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6일 날 국방위를 통해서 그 두 가지를 비난했죠. B-52 전략 폭격기가 군산 상공까지 왔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김정은이 북한의 그 애육원, 보육원을 방문했는데 신발 신고 들어가가지고 그 우리 언론에서 어린애들 인권을 유린했다, 전염병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비난하니까 그걸 가지고 최고 존엄에 대한 비난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이산상복을 제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2월 6일 날 마침 우리 통일부에서 우리 대통령께 업무 보고를 하는데 상당히 장밋빛 청사진을 보고를 했어요. DMZ 세계평화공원, 그다음에 나진항 현대화 문제, 나진하산 철도 개보수 문제 이런 것들을 보고한 거를 북한이 보고 2월 8일 날 이 정도 남한이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남한에 대해서 이렇게 고위급 회담을 제의하면은 분명히 받아줄 거다. 그리고 우리가 얻을 게 분명히 있을 거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회담을 제의한 것 같습니다. 외부적 지원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도를? 그러니까 이미 이제 북한은 작년부터 그런 시도를 했어요. 작년에 핵실험을 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최룡해를 특사로 보내고 그리고 이제 2월 초에 당국회담을 제안했거든요. 물론 나중에 수석 대표의 경 문제로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만 그때 북한은 이미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제 개성공단 정상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남북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그걸 추진을 했는데 사실 안 됐죠. 안 된 것이 결국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한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호기를 금년 초로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고 또 중대 제안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그 연장선 상에서 이번에 하는데 이제 역시 지난번 이산가족 실무 접촉에서 날짜를 우리가 제한 날짜로부터 3일을 뒤로 뺐단 말이죠. 근데 뒤에 날짜가 우리 한미 키리졸브 연습하고 겹쳐요. 그래서 이 적십자 실무 접촉에서 북한의 관심사를 일체 얘기하지 않고 날짜를 합의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북한이 결국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 전에 뭔가 이런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남측으로부터 뭔가 확인과 다짐을 받아내고 싶은 그런 속내도 같이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을 가장 확인하고 다짐받고 싶어 하는 다시 걸까요? 말하면 북한이 작년부터 내세웠던 것은 역시 금강산 관광의 재개 문제. 그다음에 이제 5.24 조치를 염두에 둔 이 각종 남북 민간 단체들의 교류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결국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김 교수님께서도 북한의 경제적 필요를 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강산 문제가 언급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 문제도 아마 오늘 대화의 내용 속에 포함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급하긴 급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남북 접촉 과정을 보면은
실무형 회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위급 회담으로 올라가는 형태를 밟았는데 이번에 처음부터 네. 북한이 청와대 인사를 지목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고위급 회담으로 바로 가게 된 배경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아, 이거는 자 그러니까 실무회담이 없이 고위급 회담으로 왔다는 네. 그게 맞긴 맞는데요. 예. 자, 일단 북한 눈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더 높은 고위급 회담을 하기 위한 실무회담이 현재 차관급 회담이다. 라고 이게 보시는 게 맞지 예를 들어 않겠습니까? 정상회담을 의미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장관급 회담도 있고 예. 또 그 이후에 정상회담도 있을 수 있으나 예. 일단 차관급 회담을 통해서 장관급을 회담을 해야 식량과 비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더군다나 국방장관 회담이나 통일부 장관 회담 네. 이런 그 각계 회담들이 벌어질라 그러면 일단 차관급 회담을 해야 되니까 네. 일단은 차관급 회담을 시작한 것 같고 현재 요번에 이 사람들이 청와대를 지목해서 나오라 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 보면 말이죠. 청와대를 지목한 이유는 원래는 회담이라는 게 통통회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통일부, 북한의 통전부, 통전부, 예. 이게 회담인데 통통회담인데 요번에는 우리 안보실에서 나가서 청와대가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게 북한이 예. 국방위원회 명의로 청와대가 좀 나와달라고 안보실에다 팩스를 보낸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에 나게 됐는데 요번에 그 회담 대표를 분석해 보면은 우리도 군이 한 명이 있고 북한도 군이 2명이나 있어요. 그것은 현재 통일부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있기 때문에 예. 군이 나오라고 한 거거든요. 예. 그래 포괄적으로 의제를 좀 포괄적으로 해서 남북 관계 전반을 대해서 우리가 한번 토론해 보자 예.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현재 북한의 통전부도 김정은한테 직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 우리 안보실도 대통령 바로 한 200m 이내에 대통령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의 결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바로 직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현재 그래도 나름대로 최고 통치권자하고 가장 예. 가까운 사람들이 나와서 남북회담을 한다. 그래서 현재 남북한 간에 굉장히 껄끄러운 문제들 그런 예. 것들을 그래도 권위 있게 예. 실세들이 나와서 회담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청와대를 지목한 예. 거다 이렇게 예, 보고 예. 있습니다. 수석 대표를 이제 면면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정상들과 신임을 받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한라인 가동과도 이제 같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좀 더 포괄적인 얘기가 오갈 것이라고 이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어떤 얘기까지 오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결국은 지금 이제 6년 2개월 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명박 정부를 거쳐서 네. 사실 공개적으로 한 이 가장 높은 급의 이제 회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이제 북한이 청와대를 따로 지목을 해서 이런 회담을 한 것은 그동안 남북 간에 이 쌓여 있었던 현안들 네. 이런 현안들을 다 놓고 한꺼번에 풀려면 예. 어떤 특정 부처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네. 결국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핫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최고위급 당국자의 의사소통 채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원동윤이라고 하는 사람도 북한의 통전부는 노동당의 통일전선부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당이 통제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고 그 통전부의 제일 위에 바로 일비서인 김정은이가 있고 예. 우리 국가안보실 또 NSC의 제일 위에는 우리 대통령께서 계시고 예. 그래서 그런 최고위급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채널이 될 수 있고 예. 아마 오늘 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나올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회담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관심사와 북측의 관심사가 아마 서로 교환이 될 겁니다. 네, 당장 급한 건 이제 이산 상봉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북측이 회담을 제의해 왔다는 거는 이산 상봉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걸까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북한 이번 한 번 회담하고 한 번 실무 이산가족 상봉하고 그걸로 끝날 게 아니란 말이죠. 예. 북한의 필요를 채우려면 역시 결국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정상적으로 해야 되죠.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파토시키면서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키리졸브 연습과 이렇게 겹치면서도 불구하고 예. 자기들이 이산가족 상봉을 성의 있게 예. 응하니까 예. 남측도 북측의 관심사에 성의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함께 담겨져 있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오전에 10시
첫 회의를 시작해서 1시간 20분 동안 진행한 이후에 오후 2시에 2차 전체 회의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오후 2시부터. 네. 말씀하신 대로 남북 간의 관심사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측에서 원하는 게 있을 거고 북측이 원하는 게 있을 건데 도대체 어떻게 좀 다른 겁니까? 네, 북한은 일단은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주장을 다시 한번 반복할 겁니다. 네. 중대장을 통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는 상호 비방 중상을 중지하자. 네. 이거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체제 존립 문제에 걸려 있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지 모르지만 예.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이에 대한 그런 비난을 하게 되면 체제 존립이 걸려져 있어요. 예. 그 신발 신고 왜 어린애들 보육원에 들어가는 거 문제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북한 입장에서는 정말 그냥 체제 존립이 걸리는 그런 큰 문제거든요. 이게. 그 문제를 그러니까 지적하고 예. 했던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 상호 비방 중지하다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약방의 감초처럼 하는 것이 한미 군사훈련 중지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금강산 관광 문제 때문에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를 분명히 얘기를 꺼낼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 오이사 조치 문제는 사실 대통령 결심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그 회담 대표가 청와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이유가 바로 오이사 조치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밖에 없어요. 예. 그런 결심을 요구하기 위해서 북한은 분명히 그걸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이사 조치 해제 또는 유연화 적용을 통해서 금강산 관광, 개성 관광, 또 백두산 관광 같은 거 하고 또 김정은이가 야심차게 만들어놓은 마식령 스키장 이런 것들, 예. 그다음에 뭐 원산에 있는 무슨 호텔이라든가 예. 이런 데 대한 그런 관광을 패키지로 해서 예. 하려고 그러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북한이 제일 현재 요구하는 것은 6.15 공동선언, 2000년도 6.15 공동선언하고 2007년도 14 공동선언이 있었어요. 네. 이 14 공동선언이 굉장히 전향적이고 만약 그걸 다 이행하려면 뭐 수십조 원이 들어갈 만한 큰 사건, 큰 사업인데 북한이 지난 과거 때 예. 두 정상들이 합의했던 두 부분을 이행해 달라라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남한 입장에서는 일단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가 제일 중요하다. 당신들이 비핵화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분명히 비핵화를 압박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산상봉 요번에 하는 것은 당연히 이행해야 될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이산상봉의 정례화. 예. 현재 뭐 100명씩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산 가족이 다 상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례화도 하고 또 영상상봉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생사 확인하고 예. 서신 교환하고 이런 걸 좀 많이 하자. 하려니 분명히 이걸 못 바꿀 것이고, 그 다음에 사과해야 된다. 금강산 관광, 과거를 사살한 문제, 박광자 사건 문제, 그 다음에 천안함 폭침 문제, 그 다음에 연평도 도발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사과해야 된다. 그럼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들이 사과하면은 우리가 2월 6일 날,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께 보고했듯이, DMZ에 있는 세계평화공원이나 네. 나진항 현대화, 나진항성 철도 개소호수 이런 것들, 또는 산림녹화 사업 같은 거, 북한의 산림 헐겁지 않습니까? 산림녹화 사업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화재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보존하고 연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라는 얘기를 분명히 오늘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이제 좀 대화 모드로 가는 것이냐, 또 이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는 디딤돌이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결국 이제 북한의 진의가 뭐냐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동안 남북 간에 70년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40여 년 동안 수많은 회담을 했고 예. 수 없는 합의를 했거든요. 사실 그 회담할 때마다 우리가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 네. 결과는 기대와 늘 어그러진 그런 상황이 됐고, 이번에 북한이 자기들의 경제적 실리만을 확보하거나 또는 남측 사회를 흔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회담에 나왔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남북관계에 춘풍이 불거나 또는 정상회담으로 가거나 이건 어려울 겁니다. 예. 그러나 북한이 정말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합의한 것들을 그대로 잘 지키면서 역시 가장 큰 걸림돌인 핵 문제에 대한 성의를 보인다든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홍해 온다든지 그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이번 회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저 높은 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회담이 되고
결국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지금 남북 간의 고위급 회담이 판문점에서 진행 중이고 결과는 오늘 중으로 나오겠지요. 후속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다음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